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 3개월 만에 벌어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만행에 대한 사연인데요. 그런데 유쾌한 방법으로 이 며느리는 슬기롭게 해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사연이 더 마음에 와닿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고작 3개월 차 된 아마추어 새댁입니다. 결혼식 못 올리고 혼인신고 먼저 했었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미리 다녀오고, 암튼 나중에 결혼식을 치르긴 했지만 정말 조바심 내면서 했었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 결혼하신 분들이나 예정이신 분들은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비록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결혼식을 치룬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즘 상황을 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치룬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조바심 내고 조심스러운 결혼식이 아니라 특별한 결혼식을 치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정말 잘 살고 싶었고 남편을 포함 시댁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와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특히나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와도 친언니처럼 그렇게 살갑게 지내긴 했었습니다. 저희 시누이는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만나는 남자친구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끝나고 나면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했었죠. 저희 시누이 참 밝은 사람이었고 정말 저를 친동생처럼 이해해주고 남편 앞에서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웠고 친한 언니가 한 명 생긴 것 같아서 든든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얼마 전에 제게 곤란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바로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빌려줄 돈은 있었는데 친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철칙이었었는데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더 저를 고민에 빠지게 만든 건 바로 시누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에 시어머니도 동조를 하시고 제가 돈을 빌려주기를 부추기셨고요. 옳게 지참금 좀 있잖아.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으니까 돈도 별로 들지 않았을 거고 이번에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가게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래. 딱 6개월만 쓰고 돌려줄게. 만일 사기꾼 같았으면 한 달 쓰고 바로 돌려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한 달은 무리고 6개월 정도면 원금 회수해서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빌려주라. 이 아이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이거 잘 되면 나도 그냥 결혼하려고. 올케랑 동생 결혼한 거 보니까 나도 그이랑 얼른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 먹은 시누이 결혼 일찍 보내기 위해 투자하는 걸 생각하고 좀 빌려주라. 어? 거리낌 없이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였기에 돈 빌려달라는 말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시누이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막 몰아붙이는데 좀 당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 네 시누이가 그 돈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 정말 정확한 애야. 6개월이라고 하면 딱 6개월이 내라고. 그러니까 여윳돈 있으면 좀 빌려줘라. 네 시누이도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 니들이 새치기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있으면 빌려줘라. 그런데 절대로 이거 네 신랑한텐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놈의 새끼는 지 누나가 뭐 좀 한다고 하면 항상 개거품을 물거든. 그러니까 그놈 모르게 살짝 우리 여자들끼리만.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 모르게 제 지참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물론 돈 떼어 먹는 거 아니니까 있는 여윳돈 빌려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끼리만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마치 뒤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우리들끼리만 속닥거려야 된다는 그 말은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번갈아 가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고, 하물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냐고, 이건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야 하는 거라면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왜 꼭 남편 모르게 돈을 빌려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도 알고 시아버지도 알고 그렇게 빌려드리면 뭐 큰일이 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의심이 되었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냥 좋은 사람이고 못된 시누이 같지 않아 좋게만 봤었는데 금전적인 관계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가?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이 좋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라고 해도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성격도 좋고 모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돈에 대해서는 좀 골치를 썩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 모르게 해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만일 남편에게 이야기를 안 했다가 빌려주었으면 절대로 저는 그 돈을 받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아, 정말? 벌써 자기한테 마수의 손을 뻗은 거야? 누나랑 절대 돈 거래하지 마. 절대로 누나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 나 지금 우리 누나한테 돈 빌려준 거 5년째인가? 아직도 못 받았어. 아, 돈 빌려갈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갚을 것처럼 구는데 우리 누나 완전 상습범이야, 상습범. 절대 안 갚아.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돈에 관련해서 난 우리 누나 절대 안 믿거든? 아니지. 돈에 관련해서 그렇게 사람이 무디면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 암튼 악의적으로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누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갚지 않으면 좀 찝찝할 만도 한데 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그냥 평소랑 같아. 뻔뻔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빌려준 사람이 더 안절부절이라니까. 절대로 우리 누나랑 돈 거래하지 마. 알았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히 의상할 뻔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액수를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시누이가 제게 빌려달라고 한 돈은 자그마치 5천이었습니다. 가게를 차릴 생각이니 그 정도 돈은 필요했겠죠. 남편은 본인이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시누이에게 꼼짝없이 당한다나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죠. 제가 알아서 대처를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만일 처음부터 제 선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애초에 싹을 완벽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란 사람, 돈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편입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란 사람 제 돈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편이죠. 남편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처신이 좀 확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이 잘 몰랐을 뿐이었죠. 하다못해 결혼 전 저희 엄마도 저랑 한번 돈거래 했었었는데 시일을 넘기고 저한테 돈을 갚는 바람에 저한테 삐져서는 3개월 동안 말을 안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언제 갚을 것이냐고, 혹시 떼어 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매일같이 연락을 했었거든요. 결국 엄마는 제게 협박죄까지 들먹였었죠. 저는 장난 반 진심 반이었었는데 엄마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빌려가서 제 날에 갚았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너 이렇게 주구장창 전화해서 사람 압박하는 거 공갈죄랑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거 아니? 내가 신고하면 너 처벌받아, 이 지지배야. 아니 무슨 사람 숨도 못 쉬게 이렇게 몰아붙인대? 안 갚는다 그랬어? 갚는다고 했잖아.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돼서 네 돈 떼어 먹겠니? 아유 징글징글하다 정말. 돈 넣었어 이 쪼잔한 지지배야. 그리고 너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음식 절대로 먹지 마. 빨래도 네가 해. 완전 지 돈 좀 늦게 갚았다고 아주 지 엄마를 빚쟁이 취급을 하네. 너 정말 너무한다. 지독하다 지독해.
정말 엄마는 3개월 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와 말도 섞지 않았었습니다. 좀 내가 너무 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내 친엄마한테도 저럴 정도인데 제가 신우이라고 그리 못할까 봐요. 제 친엄마를 믿으면 더 믿었지 신우이를 더 믿을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그런 습관을 알면서도 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참 좀 그랬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제 돈이 시댁에 귀속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신우이의 그런 습성을 알면서도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신 거면 정말 갚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초장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생각했고 돈에 대해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거를 잘못했다가 아직까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칫 망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이 더 우려가 되었었고요. 자긴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가 여자들끼리만 아는 일로 하자고 하셨단 말이야. 절대로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이 집안의 여자가 된 이상 내가 돈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야겠네. 가뿐하게 처리할 테니까 돈 워리하셔. 제가 먼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돈을 빌려드리겠다고 말이죠. 시누이는 바로 이체를 하면 되지 뭐하러 집까지 가야 하냐고 했지만 여자들끼리만 아는 거니 그리고 여자들끼리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실 때 필요하니 꼭 주민등록 사본과 초본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사본을 떼어오라 했습니다. 시누이는 제 말을 듣고 놀라더라고요.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서 말이죠. 5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5천만 원을 빌려드리는 건데 이 정도 서류도 안 줄 생각이었었나? 역시 돈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셨더군요. 제가 서류를 꼭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제게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 간에 그런 서류가 왜 필요해? 혹시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안 갚을까 봐? 올케,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되지 않았었나? 나는 나랑 올케가 친자매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그리고 만약 내가 떼어먹는다고 치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 부모님 재산 올케한테도 갈 텐데 이렇게 굳이 박하게 해야 하는 거야?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인감이라니. 나는 가족 간에 돈 빌려주고 하는데 인감까지 원하는 사람 처음 봤다. 올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좀 박한 사람이었구나. 신우이야말로 박한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식구여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저도 조금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고 대신 조금의 애교는 섞긴 했었습니다. 형님,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5만 원을 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5천이나 빌려드리는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드릴 순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댁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만 형님, 제가 이혼하게 되면 말짱 황이 되는 건데 에이, 시댁 재산이 제 거라는 둥 그런 멀고도 먼 이야기는 제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믿을 정도로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사람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면 형님 가게 지분을 저한테 좀 나눠주시던지요. 게다가 그이 모르게 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제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형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돈의 무서움과 냉담을 믿거든요. 오실 때 주민등록 사본, 초본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 사본 꼭 떼어 오시고요. 오시면 바로 차용증부터 작성할 예정이에요. 이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법정 이자율이면 될까요? 그럼 좀 제가 너무 박한 건가? 그래요. 가족이니까 법정 이자율까진 받지 않을게요. 그리고 차용증은 지장으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인감으로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민등록 내 주소랑 초본의 마지막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할 거니까 꼭 잘 떼어와 주시고요.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와 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당연히 형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가끔 아주 간혹 가다가 도장을 도용해서 차용증을 썼다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인감증명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차. 어머니도 같이 오시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형님이 제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에 보증을 서줄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어머니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건 어머니께 여쭤볼 건데 차용증에 돈을 안 갚았을 때 어찌하겠다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형님이 당연히 제 돈을 갚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준비되면 되는 거니까 얼른 오세요, 형님. 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이한테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여자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저 잘했죠? 신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이후 신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갑자기 돈 이야기가 사르르 사라져 버렸는데 혹시 내가 지금까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제게 돈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신여인은 사기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여지가 조금, 아주 조금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돈 무서워할 줄 모르고 게다가 가족 간에도 돈거래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법인데 그래서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시댁과 문제가 생긴다면 너무 골치가 아플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게다가 시댁 사람이니까 달라고 하기도 뭐한. 애초에 돈거래 같은 건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일 테니까요. 신우인 제가 너무 박하다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들이댔다 했지만 저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만일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신우에게 5천을 빌려 주었다면 저는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받지 못한다는 것에 베팅을 하겠네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시댁 식구들하고는 돈거래를 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의상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이죠. 결국 제가 과하게 수를 쓴 덕에 지금은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제게 돈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 같기는 해요. 돈에 관련해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인간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저희 시댁 식구들을 좋아합니다. 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라면 여자들끼리 할 의향 있고 여자들끼리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잘 처신을 한 거겠죠? 너무 속보이게 골려먹은 건 아닌가 하고 조금 죄송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